조작의 미래라는 겁니다. 예, 물론 기후 조작, 캠트레일 뿌려가지고 한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많이 했었는데, 그걸 또 연장선상에서 또 한번 토론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한번 그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미국 텍사스에서 지금 대규모 홍수가 났습니다. 근데 그냥 뭐 기후가 뭐 위기가 아니면 위기다 아니면 기후가 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홍수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의심을 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들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드론을 이용하는 미래의 기후 조작. 예, 그래서 잠깐만 이게 예, 이겁니다. 드론을 이용하는 미래 기후 조작. 제목은, 아이고, 지금 제목이 빠져버렸네. 제가, 예, 어쨌든 하겠습니다. 이 기술은, 주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미 미국 서부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텍사스에서 확인된 정부 계약, 텍사스에서 확인된 정부 계약이에요. 이게 뭐냐? 법이 이미 통과가 됐으니까, 텍사스에서는 정부와 계약을 해가지고 기후 조작을 하는 기후 조작을 하는 걸 갖다가 합법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2025년 2월 26일 NOAA 날씨 수정 보고서문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레인메이커라고 있습니다. 이 레인메이커는 어, 팔란티어의 피터 틸이 그 연관돼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2025년 3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텍사스 트랜스 페스코 지역에서 구름 파종 비행을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뭐냐면 구름을 드론들이 날아다니면서 구름을 생성하는 씨앗들을 뭘 뿌린다는 건데 요오드와 은이랑 그다음에 뭐 수은인가? 뭐 하여튼 그걸 뿌리는 겁니다. 얘네들. 그래서 인공적으로 구름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기업이 레인메이커란 기업인데 이 레인메이커란 기업이 텍사스에서 텍사스 주정부와 계약을 했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작전, 레인메이커가 구름을 뿌리는 작전은 7,969제곱마일의 목표 지역을 다루었으며 플레어렉을 장착한 단발 엔진 항공기를 사용하여 40g의 요오드와 은과 1kg의 염화칼슘을 분산시켰다. 플레어렉을 예. 이 양식에서 뭐 이렇게 음, 이런 걸 뿌려가지고 레인메이커에서 이런 걸 뿌려서 인공적으로 구름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2025년 7월 레인메이커 활동 구역의 홍수 발생. 여기서 이렇게 레인메이커가 이 작전 지역에다가 요오드와 은과 염화칼슘을 뿌렸는데 공교롭게도 레인메이커 활동 구역에서 홍수가 발생했다. 예, 가장 치명적인 홍수는 텍사스 중남부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여기에는 템프 미스틱 참사가 발생하여 빠르게 흐르는 물속에서 여러 사람이 사망한 가운데 사망한 반데라 카운티도 포함된다. 텍사스의 여러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했는데 반데라 카운티도 포함이 된답니다. 근데 이 반데라 카운티의 레인메이커에서 이 반데라 카운티에다가 어떤 구름들, 비를 뿌리기 위한 구름들을 갖다가 뿌렸답니다. 예. 그래서 어, 레인메이커의 허가된 파종 사업이 반데라에 인접한 캐르, 리얼, 에드워즈, 우발데 등 카운티까지 확장. 레인메이커는 이런 캐르나 리얼이나 에드워즈나 우발데 카운티에다가도 인공구름을 뿌렸답니다. 그래서 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이러한 프로그램은 7월 첫째 주에 시작됐다. 예. 그래서 레인마커는 홍수가 발생하기 불과 이틀 전인 7월 2일에 구름을 뿌렸다. 네.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당시 운항 허가를 모두 받았지만 구체적인 비행 기록은 아직 기록 공개되지 않았다. 예, 드론 네트워크 확장으로 2,500만 달러 신규 자금 조달.
2025년 7월 엑세스 프로는 레인메이커가 로어 카본 캐피탈이 주도한 2,5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라운드를 확보를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보게 되면 레인메이커는 드론 운영을 확장하고 예측 소프트웨어를 자동화하며 대기 과학자 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드론 그리고 예측 소프트웨어를 자동화. 이게 뭐겠어요? AI겠죠? AI. 그리고 뭐 그거를 움직일 과학자 팀들 이런 것들을 레인메이커가 구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드론, AI, 그리고 거기에 뭐 어떤 팀원들, 이걸 이용해서 홍수라든지 각종 기후 조작을 할 수 있게 레인메이커는, 그래서 레인메이커는 또한 유타주와 콜로라도주 천연자원부, 산타바바라주 공공사업부와 정부 계약을 체결했다고 확인했다. 근데 이 근본이 될 수 있던 게 뭐냐?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는 기후 협약에 탈퇴를 하면서 뭐 기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연방 정부는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그 주들 뭐 유타주라든지 콜로라도 주나 텍사스 주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그 기후 조작을 하는 이런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을 했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간이 어디에 있겠어요? 법을 제정을 했겠죠. 법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 한 주가 멀다 하고 계속 무슨 인공강운이 무슨 뭐니 그 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회사들과 막 그 연결이 되겠죠. 레인메이커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자생계업이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레인메이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러면 드론 띄울 것이고 AI 가지고 올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자연재해를 일으켜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드론 비행 한 번은 시간당 50달러의 비용이 들며 여기에는 분산 재료와 배터리 충전이 포함된다. 기존의 유인 항공기 파종과 비교했을 때 이 시스템은 더 저렴하고 더 정확하다고 광고된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들어가면서 뿌리는 것보다 드론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뿌리는 게 더 정확하고 저렴하대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관련 법규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미친 듯이 지금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서 미친 듯이 반대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예. 투명성도 없고 감독도 없다. 구름 파종은 법적으로 NOAA에 보고해야 하지만 비행 후 작업이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연방 감독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얘네들이 과하게 막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홍수도 일으키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누군가가 야, 요만큼만 뿌려 하고 누군가가 관리 감독하면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겠죠. 왜?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예. 어떤 재앙과 재해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안전 절차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지만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감사는 없다. 예. 극한의 기상 조건에서 여러 주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인메이커는 대중의 책임이나 환경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FAA는 다른 용도로 공력을 모니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드론에서 화학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규제하지도 않는다. 예, 왜냐? 관련 법규가 있겠죠. 미국도 통과가 됐겠죠. 한국도 그래, 예. 그래서 이제 피터 티엘이 나오네요. 피터 티엘 감시 및 기후 공학. 레이머커와 피터 티엘의 관계는 우연이 아니다. 티엘은 또한 CIA가 지원하는 AI 감시 회사인 팔란트리 테크놀로지의 공동 창업자이며 현재 미국 정부와 계획을 맺고 예측적 생물 보안 시뮬레이션과 인프라 예측을 실시하고 있다. TL 펠로우십은 레인메이커를 지원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지구 공학 분야에 진출하여 기상 조작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 피터 티엘이 이놈이 팔란티오 가지고 막 사람들을 뭐 감시 AI로 사람들을 감시하고 죽이고 막 어떤 그리고 또 뭐예요? 뭐 범죄를 미리 예방한다는 뭐 그런 걸 하더니 이제 기후 조작에도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AI를 당연히 사용하겠죠. 그래서 비평가들은 민간 자본, 규제되지 않은 기술, 국가가 승인한 대기 실험이 융합되면서 아무런 경고 없이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 대한민국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 규제되지 않은 기술, 국가가 승인한 대기 실험이 융합, 법이죠.
이게 융합되면 뭐냐? 아무런 경고 없이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 이게 대한민국에도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클라우드 시딩이 텍사스 홍수에 영향을 미쳤을까? 예. 어떤 정보기관도 7월 초 홍수에 구름 파종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않겠죠? 레인메이커가 뿌려가지고 홍수가 났다. 이걸 인정하지 않겠죠. 걔네들은. 예. 하지만 레인메이커는 권한과 도구 그리고 잠재적으로 타이밍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행 기록이나 화학물질 확산 데이터에 대한 대중의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발자나 소송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진실은 숨겨진 채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TL이 지원하는 스타트업인 레인메이커가 드론을 이용해 날씨를 적극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전국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재난 발생 당시 텍사스 홍수 지역에서 운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심지어 의회조차도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사가 하나가 떴습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여기에도 레인메이커라는 회사를 보게 되면 몇 가지가 맞아야겠죠. AI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드론 기술이 사용이 되고, 그것을 보장해주는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걸 이용해서 이들은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과 결탁을 해서 마음대로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요건과 환경을 만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텍사스에서 지금 어, 햇, 홍수를 일으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까 뭐 한 주간 소식 전할 때 봤었지만 거기에 인프라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를 건설을 하고 인프라 사업이 발전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소, AI를 하기 위한 발전소, 인프라 사업, 그리고 뭐 스마트 도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도 비슷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친 듯이 인공강우에 대한 법률을 계속 만드는 이유는 분명하겠죠. 예. 예, 예, 두 번째 토론 주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보통 허리케인, 토네이도, 홍수 이런 것들 일어나면은 미국 해양대기청이라고 NOAA 얘네가 이제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는 보통 이거를 노아라고 얘기합니다. 노아. 물론 스펠링은 다르지만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아시죠? 이들이 이름을 지을 때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할 때 어디에 손을 얹습니까? 성경에 손을 얹죠. 이 성경은 이들이 사람을 학살하는 데에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면책권을 주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디언들을 학살할 때 미국 애들이 미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유럽에서 넘어온 그 이민자들이죠. 그들이 신이 허락했다 이 땅을 하면서 인디언들을 싹 학살하고 그 땅을 뺏었죠. 뭐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잠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노아 NOAA 미국 대기 해양청 여기가 그 인공 강우라든지 기후 조작, 지오 엔지니어링 관련된 이런 특허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도 그것을 보유하고 있죠. 나사도 미국의 많은 기관 자체가 이런 지오 엔지니어링과 굉장히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고 민간 기업들과 어떤 정부가 계약을 맺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공개하지는 않지만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레인메이커 이런 거는 뭐 빙산의 일각이겠죠. 여지껏 해왔던 많은 민간 그리고 정부 간의 그런 어떤 계약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계약을 통해서 기후 조작도 했을 것이고 뭐 산불 내지는 홍수, 허리케인 이런 각종 이런 재해를 이들이 인공적으로 일으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DW 같은 거 산불을 낼 때 이 DW는 이제 로키드 마틴 같은 데서 이 DW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로키드 마틴이 미국 정부와 계약을 하고 산불을 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 산불이 나는 지역, 그리고 산불이 나기 전에 보험회사들이 산불이 됐든 홍수가 됐든 이 보험회사들이 그 보험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험회사가 이 다 물어주려고 하면 산불이나 홍수 이런 피해를 그렇게 되면 파산하겠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 재해가 발생되기 전에
이 많은 그 보험회사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미리 계약을 해지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LA 산불 때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똑같죠. 지금 스마트 시티 계약 얘기도 나왔는데, 어, 이 산불을 이용해서 LA의 어떤 그 많은 부자들이 사는 베버리 hills 같은 그런 곳도 불을 질러가지고 다 파괴를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앞으로는 이 스마트 시티 고층 주상복합 이런 도시 중에서도 이 고층 빌딩, 이 감옥과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런 곳 외에 어떤 단독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만 하겠죠. 이번에 그 홍수가 난 지역 여러분들이 그 텍사스의 아까 전에 뭐 반데라 카운티부터 해서 뭐 텍사스 중남부 여기 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검색해서 보십시오. 그 이미지를. 이 어떤 전원주택이나 휴양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어떤 한적한 시골 같은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실 다 사라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곳에 살면 안 됩니다. 무조건 스마트 시티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혀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한국에서 만약에 홍수나 화재로 사람들을 내쫓아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전원주택 단지가 있는 곳이 타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양평이라든지 뭐 양평 그리고 또 뭐 가평 또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원주택들이 많은 그런 시골 그런 마을들 자 이런 것들은 홍수나 화재로 다 쓸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거기다 스마트 시티를 짓던 아니면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든 어찌됐든 기후 조작을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면은 아니, 멀쩡한 마을이나 도시를 통째로 다 없애야만 하는데 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낡은 곳이면은 재개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지방에 어떤 제가 말씀드린 양평이라든지 이런 곳은 멀쩡한 곳이죠. 그리고 이 전원주택들도 다 멀쩡합니다. 그 멀쩡한 집들을 다 어떻게 밀어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재개발을 할 수도 없고 거기는 원래 전원주택 단지인데 자 그래서 이런 전원주택 단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골에 있는 어떤 한적한 마을이라든지 자 이런 공간 자체가 사라져야 합니다. 완전하게. 그것이 이들이 언제까지 그 목표를 달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앞으로 식량과 자원과 모든 것을 컨트롤할 것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나 어떤 기존의 어떤 농가 같은 것은 다 사라져야겠죠. 농가 주택은. 거기에 대기업이 들어가서 스마트 팜을 할 것입니다. 스마트 축산업, 스마트 어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민 같은, 그리고 축산업자,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야만 합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도시의 스마트 시티 속에 갇혀 있어야만 하겠죠. 그리고 거기를 왔다 갔다 나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아이디, 거기 사회 신용 점수라든지 탄소 발자국과 연결된 디지털 아이디가, 충족이 돼야지만 밖으로 외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은 나가지 못하겠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의 못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애들만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해외여행 다니겠죠. 탄소 발자국을 이 탄소 배출권 다른 사람의 탄소 배출권을 사들여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갇혀 가지고 이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음식이나 어떤 벌레로 만든 그런 사료를 먹어야 된다. 그리고 배급을 받아야 한다. 에너지도 하루에 컴퓨터, 스마트폰을 5분을 쓰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고 아니면은 사회신용 점수가 높다라든지 뭐 탄소 배출권이 많으면은 5분 정도 스마트폰을 잠깐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스마트 미터에 의해서 전력을 배급받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기후 조작이라는 것을 법령으로 발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제는 이 기후 조작을 좀 대놓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기후 조작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도시로 밀어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어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이터 센터나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마을이나 전원주택 단지, 농가주택이나 이런
어떤 텃밭을 가꾸고 있는 이런 농장들 다 이런 데들을 초토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 뭐, 요번에 텍사스 홍수에서 나왔던 그 기술이, 1952년도에 그 림머스, 영국의 림머스에서 있었던 홍수와 좀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폭우가 내려가지고, 뭐, 공식적으로는 뭐 35명이 사망했다고 하지만은 아마 더 많은 사람이 사망됐을 것이고, 굉장히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 그 폭우가 내리기 전에 며칠 전부터 이 공군 비행기가 그 인공강우 실험을 했다라는 것. 자, 이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나 요오드와 은과 이런 걸 뿌려가지고 인공강우 실험을 하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 림머스에서 엄청난 그 홍수가 일어났다. 이것은 뭐 다큐멘터리로도 나오고 이제 좀 유명합니다. 이 홍수에 대해서는. 근데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배우는 게 없으면은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번에 텍사스의 이 홍수 기사를 나온 걸 좀 봤는데, 역시나 미국에서 정치 싸움을 하는 것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홍수의 원인은 기상청의 직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해서 생겼다. 이런 식의 내러티브를 이야기하죠.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런 재난을 가지고 정쟁 삼지 말라.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더 큰 참사를 막았다. 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그들은 어떤 민주당, 공화당의 정쟁 싸움으로 몰고 가죠. 본질을 외면한 채. 자, 그래서 기상청의 대량 해고 때문이다. 아니면은,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참사를 막았다 하고 서로 정쟁을 하고, 실제로 기후 조작을 해가지고, 어, 이 기존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을 내쫓고 거기다가 어떤 스마트 시티나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려는 자, 이런 모든 실제적인 진실을 다 숨깁니다. 자, 그래서 뭐 트럼프를 맹신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좌우와 상관없이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간다. 그래서 아까 전에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할 수 있게끔 열어준 이유도 마음껏 들어와라. 니들이 정쟁에 사로잡혀서 이재명을 욕하고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좋은 것이다. 왜 좋냐? 백날 사람을 반대해봤자 일은 관료가 한다. 문재인 때 했던 디지털 뉴딜을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받아서 그대로 했듯이 윤석열이 나가고 이재명이 들어왔는데 윤석열이 만들어놓은 무슨 대통령 직속 기구 그대로 건재하게 있고 CBDC도 건재하고 모든 것이 그대로 건재한 상태에서 다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일을 하지 않는다. 정치인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가 일을 하고 그것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니들은 피 터지게 싸워라. 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년째 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뭐 좌나 우나 그들의 정책을 반대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데올로기, 이념 싸움,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싸움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 터지게 싸우다가 결국은 싸울 대상도 사라진다. AI 정부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다 보면은 뭐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이 내가 반대해야 될 정치인도 사라지고 그리고 정부도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AI로 다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욕했던 놈들은 다 해외에서 어딘가에서 잘 먹고 잘 사든지 아니면은 딥스들에 의해서 제거가 되겠죠. 왜냐면 그들도 필요가 없으니까. 뭐 피터 틸이나 뭐 빌 게이츠나 뭐 이 정도 되는 뭐 몇몇 중요한 테크노크рат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제거가 될 것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해왔던 이야기인데 저들은 아직 실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자살을 당하든 아니면은 아니면 진짜 그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든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일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비리나 부패가 폭로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든 이들은 제거가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 백날 욕하고 감옥 보내자 이런 거 의미 없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딥스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소임을 다하고 그 역할이 끝나면은 다 제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들을 제거할 필요도 없고, 뭐 그들을 제거하자라고 나와서 싸울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이 있건 없건 진행되는 이 디지털 통제 사회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시시각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이 드론이 대놓고 이제 서울 상공을
이제 다니면서 어떤 캠트레일을 뿌릴 수도 있죠. 그리고 나노봇 같은 것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2022년도에 그래핀 나노 입자로 된 인공강우 뭡니까 그 눈을 만드는 그 인공강우 지오 엔지니어링 그 특허가 미국에서 그 통과가 됐죠. 그래서 뭐 그 이후로 2023년 그때부터는 그래핀 나노봇으로 된 이런 인공강우나 어떤 눈 같은 것을 내렸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 주변에도 계속해서 이제 막혼을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 백신을 안 맞았는데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뿌리고, 그런 것들, 뭐 스마트 더스트 같은 형태로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신경계에 들어가서 마컨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모든 5G 전파, 이 플랫폼이 다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이놈들은 그냥 단순한 집단이 아니다. 무서운 놈들이고, 실제적인 위협이다. 그냥 이러고서 마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이제 벌어질 것입니다. 이들이 끝까지 AI가 모든 인류를 멸종시키고 자신들만 남을 때까지 그리고 트랜스 휴먼으로 바뀐 인간 외에는 아예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세상까지도 우리 살아생전에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반대를 해야겠죠. 이들의 의제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누구도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 억만장자들한테 그런 걸 기대하지 말라. 트럼프, 일론 머스크 이런 자들에게 뭘 기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다. 우리가 훨씬 수가 많고 그들보다 우리들 자신 외에 이런 어떤 정치 집단이나 기업가나 권력 집단이 우리를 위해서 절대 싸워줄 리가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행해지는 이런 기후 조작들은 분명히 단순하게 떤 재앙을 내려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준다든지 이게 아니라 다 의도가 있고 그리고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어떤 그것을 통제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시하는 기업이 있고 그것을 밑받침해주는 어떤 정치인들이 있어서 법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재앙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뭔가가 날아다니면서 또는 비행기가 뭔가를 뿌리고 있으면 그걸 보면서 이상히 여기고 그리고 수상하게 여겨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봐요. 근데 하늘을 보는 사람 하루에 한 명도 보기 힘듭니다. 예. 땅바닥만 핸드폰을 보고 보든지 핸드폰을 안 보더라도 그냥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에서 멍하니 그냥 걸을 뿐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늘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뭘 뿌린 듯 그들이 관심이나 갖겠냐 이거죠. 일단은 먼저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우리들이죠. 저는 딱 밖에 나오자마자 하늘부터 먼저 보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하늘이 어떻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반대를 해야 되고 큰 목소리를 내야겠죠. 하늘을 1년 내내 가도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먼저 큰 소리를 내고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을 때 그들도 이제 하늘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디스토피아 세상이 올 것 같다. 그들이 이런 법을 만든다. 이런 기술이 있다. AI가 로봇이 다 장악한다. 이런 두려움만 가지고 또는 막연하게 누구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집회 장소도 바뀌었으니 여러분들이 나와서 마음껏 외치고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짓된 것, 맨날 이 이데오폰 안에서는 그들이 심어주는 그런 프로파간다 같은 이상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라고 외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외치고 있으면 그들이 얼마나 가소롭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수십 명이 나와서 외쳤을 때, 그때야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집회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수천 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깨달았을 때, 어, 어떤 디지털 디스토피아 세상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